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순부사입니다. 자, 지난주 힘든 증시에 또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이런 상승을 주고 나서 또 뒤통수를 치는 급락장이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좀 펼쳐졌는데, 오늘은 제가 명승부사가 5대 천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종목들이죠. 빅5, 빅6, 최근엔 빅7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수익을 많이 봤던 우리 5대 천왕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삼바, 셀트, 또한 LG화학, N소프트와 또 새롭게 포함된 현대차, 이제 그런 종목들이 9월 들어서 뭔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또 증시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요인, 최근에 나왔던 급락 요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았던 종목들을 바로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주도주가 이제 조정으로 끝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급락한 증시에서 제가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 같은 대형주들을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바닥에서 담은 LG화학도 뭐 100% 수익을 기록하였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현대차도 10만원 밑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이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빅5 종목들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로 수익을 잘 보실 수는 있지만, 돈이 되는 종목, 그리고 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 증시를 주도하던 빅5 종목들의 하락과 함께 또 시장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을 짚어드렸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같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또 나스닥도 조정이 오면서 거기에 또 이제 개인들이 신용이 또 사상 최대라고 그러네요. 고객 예탁금도 최대지만 또 신용 매매로 했던 신용 잔고가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 대북 리스크가 또 한 번 있었죠. 나라를 또 시끄럽게 한 대북 리스크와 함께 명절을 또 앞뒀죠. 제가 역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아왔던 결과 거의 10년, 20년 정도 공통적인 현상은, 이 추석 전에는 항상 뭔가 크게 증시가 오른 적이 없다. 오히려 조정이 한 번씩 강하게 들어오고, 또 추석 이후에는 항상 추석 전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 그런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악재들이 펼쳐지니까 뭐 여러 가지 나쁜 악재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 추석 때는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뭐 식구들 다 모여서 너 주식 얼마 있니 우리 총 합계를 보자, 우리 3억 넘어,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심리적인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또한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심리적 투매가 한번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나, 특히 목요일 날 제 팍신의 무료 방송이었는데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뭔가 밑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하락이 오니까 이거는 진짜 하락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오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도 명승부사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자 하면서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 뭐 제넥시는 좀 조정이 세게 들어왔지만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상한가가 갔어요. 뭐 그만큼 저도 이게 시장이 뭔가 하락이 올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개인들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작은 종목들이 뭐 반짝반짝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진원생명과학이 그 다음날 바로 뭐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또 많은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던 것들은 바로 이런 네이버, 카카오나 삼바, 셀트,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끝이 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오픈 채팅방이죠. 여기 댓글 보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다 강조를 좀 드렸는데 지나봐야겠죠.
자, 증시가 가장 쌀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주식을 팔 때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강세장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빅5에 대한 주도주의 조정은 오는 법입니다. 과거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주도주로 갈 때도 고점 대비 20에서 30%까지도 조정을 크게 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뭐 SK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들이 상승을 강하게 줄 때도 그런 조정을 있었죠. 조정을 준다면은 20에서 30%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는 적다라고 본다면은 요번 눌림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적인 것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세프 200 선물 인버스 ETF죠. 고버스라고 칭하는 그런 ETF죠. 인버스는 증시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인버스고, 이 ETF가 3월 19일 날 꼭지를 쳤던, 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우주 돌파 차트에서 꼭지를 쳤던 날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3월 19일 날 이 돌파 차트를 넘어서면서 거의 상단부까지 갔던 이날 제가 이 ETF 한마디로 이 고버스가 상투를 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경우가 있었죠. 오히려 이탈시키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버스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코스닥이 코스피가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 자,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크게 올랐는데 한 달간 증시가 다시 올라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수 신호가 발생이 오히려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어요. 저희 톡방에서도 명승부사의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아니라 다시 2차 하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두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매도 신호가 인버스가 매도 신호가 발생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뭐 반등은 계속적으로 주었죠.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또 인버스가 강하게 상승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고, 또한 이번에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번 9월 또 21일부터 또 9월 25일까지 차트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구름대라는 이제 일목선사가 만들어낸 일목균형표를 제가 변형한 건데, 이런 파란 구름대, 강한 구름대에 주가가 놓여 있으면은 이 주가가 이 강한 구름대를 뚫기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을 뚫어 나갈 확률 자체가 뭐 10분의 1. 우리나라가 뭐 이제 크게 무슨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뚫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걸 뚫기보다는 맞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버스가 반등을 준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은 증시가 좋은 조정이 왔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지수 차트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구름대 모습이 있죠. 강한 지지력이 있는데 뭐 약간 파고드는 그림은 들었지만 다시 뭐 밖으로 나와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근 9월 달부터 나왔던 조정은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이후, 추석 이후가 중요하겠죠. 뭐 다시 한번 다우가 조정을 주고 한번 쌍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추세를 잃을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업종 코스피 업종 지수입니다. 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증시가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쪽이 또 올라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의 비교 차트입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상승을 좀 줬던 것이 있죠. 그 이후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오히려 뭐 천천히 셀트리온이 쉬고 있을 때 상승을 줬고, 또 현대차의 경우는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상승 최고치를 한 이후에 오히려 후발주로 현대차가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조정이 오히려 셀트리온은 몇 주간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이 수익률 차트를 보면 가장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카카오나 현대차보다도 조금 낮게 놓여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제 비교 분석 차트이지만 이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움직일 때는 결국 비슷한 수익률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정이 잘 나온 셀트리온과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면 시장 수익률보다 항상 강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추가 조정을 주기보다는 시장보다 좀 강한 흐름이니까 이런 조정에서 다시 상승대로 간다면은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항상 좀 유리했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조정 이후에 가장 빨리 회복되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또 나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세 가지 종목들을 좀 분산으로 뭐 가져가셔도 보수적인 투자로서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한 가지 우리의 또 보증수표가 있죠. 보면은 앞으로 이제 뉴딜 펀드의 20조 물량이 또 증시를 받쳐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뉴딜 펀드는 손실을 10% 이상 보장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뭔가요? 뉴딜 펀드에서 20조 이상. 정부가 또 7조 원을 투자해서 펀드를 만드는데 증시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돈입니다. 근데 이 펀드가 아직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매수를 할 때 주가가 높게 있으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이 낮게 있다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다면은 수익이 나겠죠. 그럼 손실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죠. 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종목들 섹터가 무엇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뭐 다시 뭐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이제 대형주에서는 K 뉴딜 지수를 내놓은 대형주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등 2차전지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그 뉴딜 펀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 전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보다 어쩌면은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고 주식이 조정이 나와서 이제 개인들 신용도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런 펀드들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준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률이 있겠죠. 최근 뭐 높이 올랐던 시점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뉴딜 펀드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언택트로 흐름이 바뀌고 있죠. 주식은 항상 마음의 사업입니다. 제 말에 큰 공감을 가질 때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을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고, 명승부사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5대 전환 주식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버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명승부사의 오픈 채팅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댓글 보시고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그 이후 큰 좋은 장세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